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결국 이 에너지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같은 서방 세계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독일의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앞장서 가지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독일로 이어지는 이 천연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 1을 개통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서부에서 발티해 해저를 지나서 독일 북부로 연결되는 이 천연가스 수송관인 노르드스트림 2를 공사할 때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 그러면서 강력히 반대를 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 탈원전을 추진 중이라서 이 천연가스 확보가 시급한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앞장서 가지고 지난 7월 초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결국 얻어냈습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푸틴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공언과는 달리 이 푸틴 대통령이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제한하면서 결국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난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푸틴은 지난 2009년에도 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넘어오는 이 천연가스관을 열흘 넘게 잠궈 가지고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죠. 물론 푸틴은 지난 13일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조절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뒷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유럽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급량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그런 해명은 최근 1년 사이 천연가스 값이 5배쯤 오르는 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이를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안심시킨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이 가스프롬이 공급량 동결 방침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8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다음 달인 11월 우크라이나를 관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유럽 각국의 도매용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사이에 최고 18% 급등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천연가스 선물 거래 시장인 네덜란드 TTF 거래소에서는 이날 불과 5시간 사이에 메가와트 시당 89유로에서 100유로로 올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축소에 따른 가격 급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우려는 푸틴의 공언과는 달리 이미 최근에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량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정보 분석 업체인 ICIS에 따르면 이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하루 평균 공급량이 지난달 302 입방미터에서 이달에는 261 입방미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럽에서의 천연가스는 냉난방 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이 화학제품이라든지 유리, 종이 이런 가공에도 두루 쓰입니다. 특히 유럽은 전기 생산 연료의 20%를 천연가스에 의지하고 있고요.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럽 사회가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통한 발전 비율을 줄였죠.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번개되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단 원전 비율부터 줄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블룸버그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은 전례 없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사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 사회의 전기 생산 연료 중에서 이 천연가스 비율은 영국이 36%, 이탈리아 45%, 네덜란드 59%, 아일랜드 51%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천연가스 전체 수요의 40%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너지 대란은 유럽이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럽은 올해 가장 추운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이 천연가스 가격을 올 들어서 이미 44%나 인상을 했음에도 10월 들어 또다시 12.6% 올렸습니다.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지 않는 이탈리아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29.8%, 14.4% 올렸습니다. 영국의 전기요금도 1년 만에 7배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요금이 폭등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대체 에너지의 발전이 예상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EU와 영국은 각각 전체 발전량의 16%와 25%를 풍력에 의존하는데 올해는 예년과 같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풍력을 통한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에 의존하면서 가격은 폭등하게 된 겁니다. 결국 유럽 사회의 이런 에너지 대란은 충분한 준비나 대비도 없이 덜컥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라는 명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리하게 탈원전을 포함해가지고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잽 커리 글로벌 상품 책임자는 각국에서 필요 이상의 풍력, 태양광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는 과잉 투자된 반면에 화석 연료 산업은 급격히 빈곤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에너지 대란은 유럽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역시 석탄의 주요 공급처인 이 호주와의 갈등 때문에 석탄 수입이 어려움에 생겼죠. 여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의 현실을 무시한 탄소 중립 정책 추진 때문에 당국이 엄격한 탄소 배출 억제책을 시행하면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올 겨울은 그동안에 어느 겨울보다 혹독한 날들을 지내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코로나 사태의 여파를 극복해 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당장 천연가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유, 석탄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이걸 WTI라고 그러는데 이 WTI 가격은 19일 현재 배럴당 82.96달러입니다.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북해산 브렌트 역시 9월 초부터 약 19%, WTI는 약 21% 급등세를 보일 정도로 이 두 달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 유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이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러시아가 지원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 시장이 다시 위기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이 국내 난방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천연가스 부족이 이 원유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화석 연료를 줄이려는 이 탄소 중립 정책 또한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 현실에 부딪힌 에너지 부족도 문제입니다만은 이로 인한 산업의 충격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유럽 각국은 앞으로 수년 내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같은 에너지 위기가 지속된다면 그런 계획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나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에너지 위기가 더욱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전문가인 데니얼 여기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하는 에너지 대란은 탄소 중립을 추진 중인 전 세계에 주는 불길한 신호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하나 더요. 이런 에너지 대란은 유럽 사회가 러시아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 서부에서 발트 해저를 지나서 독일 북부로 연결되는 이 천연가스 수송관, 그러니까 노르드스트림 2는 이미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언제 사용 승인이 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주요 4개 경로, 그러니까 독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터키의 이 천연가스 수송관이 완성돼 가지고 푸틴이 유럽의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자,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그렇게도 우려했던 대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라든지 외교, 안보 등의 이슈에서도 유럽 등의 압력을 가할 때 이 천연가스 공급 카드를 흔들어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유럽 위에 군림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이 유럽의 입장에서는 절대 강자가 된 러시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유럽이 단기적으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게 되면 당장에는 안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러시아에 의존만 하다가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서 에너지 자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2030 계획을 통해서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런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프랑스가 주축이 된 유럽 10개 나라의 경제 에너지 장관들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전이라는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발표한 것도 이런 유럽 사회의 에너지 자립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10월 15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1084회차를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유럽 사회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이미 예측을 하고 지난 7월에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노르드스트림2의 가동에 동의해 줄 걸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때 바이든 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가 새 가스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단서를 달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노르드스트림2에 대한 사용 승인은 독일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올라선 중도좌파 3인당이 연정 파트너로 점찍고 이제 협상 중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 모두 반푸틴 성향입니다. 일부 유럽 의회 의원도 독일의 노르드스트림2 사용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어떤 이제 시비거리를 낳게 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은 국제 유가를 연일 최고치로 끌어올리면서 세계 경제를 슬로플레이션, 그러니까 느린 성장에다가 물가 상승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의 루이지 스페란자 수석 경제학자의 말을 빌어서 현재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슬로우플레이션에 가깝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조어인데요. 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지난 1970년대 국제 유가 폭등 때문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슬로플레이션으로 비교적 낮은 실업률과 높은 물가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스프렌자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2010년에서 2011년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슬로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현재 상황도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냈던 이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석좌 교수도 CNBC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 때문에 제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병목 현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건 우리가 1970년대 목격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상시킨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난 9월 말에 이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후에 물가 올해 상승률 전망치를 이전 전망보다 0.8%포인트 오른 4.2%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전 전망보다 1.1%포인트 내린 5.9%로 조정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도 세계 경제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는 지금 혼돈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에너지 대란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체제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수시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을 주목하면서 기업과 공동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지켜만 보기에는 지금의 글로벌 환경이 너무나도 긴박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